듣고 있는 글이 하나 나왔네요. 성경불고기니까 아마 고1, 고2 과정에서 이거를 처음 보는 고3들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포인트 위주로 한번 정리해보는 방향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여성적 목소리로 이별의 정원을 노래한 고려가요이다. 일단 장르 나왔죠? 고려가요고요. 글 전체적인 내용은 이별의 정환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거고요. 자, 1년의 내용. 1년에서는 삶의 터전인 서경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는 하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적극적인 이별의 거부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2연에서는 천년을 혼자 살아가더라도 변치 않는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끈에 빗대어서 노래하고 있다. 영원한 사랑의 다짐이 나오는 게 2연의 내용이고, 자, 3년에서는 대동강 건너편으로 임을 보내는데 일조한 사공을 원망하는 마음, 자, 발상이 좀 특이하게 나와요. 제3자를 원망하는, 사공을 원망하는 마음과 이별 후에 임의 변심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 자, 임에 대해서 뭔가 불신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주요 가사가 세 마디로 나누는 율격과 무슨 말인가요? 3음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고려가요처럼 3음보로 이루어져 있고 동일한 후렴구를 통해서 음악성을 부여하고 있다. 후렴구의 일반적인 기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악성, 리듬감을 주는 거죠. 음악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경과 대동강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임과 이별을 거부하고 사랑을 이어가려는 하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선생님 서경별곡을 설명할 때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다른 글에 비해서 서경별곡이 하자가 매우 특이한 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이별의 거부가 보인다는 점이 좀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다른 글들을 보게 되면 고전에서 여성 화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별의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글 속에 등장하는 하자는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한다는 점이 조금 다른 글과 차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년짜리 짧은 글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이 나눠져 있죠, 그죠? 연이 나눠져 있는 것을 분연체라고 했고요.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해제에서 보신 것처럼 3음보를 기본 율격으로 하게 될 거고요. 후렴구가 다 있겠죠. 있는데 뭐 후렴구 얘기를 다 아는 얘기 잠깐 해보자 그러면 이 후렴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고 비슷한 음문을 반복해서 리듬감, 다시 말해서 운율을 형성할 목적으로 음악성 때문에 사용이 된 건데 음악성 글 전체 내용과는 좀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글 전체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느냐, 원래는 없었는데 후대에 이런 내용이 첨가되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선지에 나올 때 많이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지금 이런 후렴구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시상 집약도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렴구는 가능하면 읽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서경이 아질까? 서경이 서울이지만 자, 아질까는요 여음구라고 하는데 그냥 들어간 말이 우리가 말을 할 때 뭐 이런 것처럼 쓸데없이 들어간 여음구입니다. 자, 일단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서경이라고 하는 곳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서경이 서울이다. 임금님이 살고 있는 서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드러내는 거냐면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의 삶의 터전을 보여주는 거죠. 이곳이 그냥 어디 이상한 동네가 아니라 임금이 살고 있는 동네야. 삶의 터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서경이라는 동네는 우리 임금님이 살고 계시는 서울이다. 그 다음 위 두어렁성 디렁들이 의미 없는 후렴구가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닦은 곳. 자, 한 나라의 수도로서 닦은 곳. 소성경 위에서 얘기했던 서경과 같은 말입니다. 소성경을 자, 글씨가 좀 깨졌는데요. 고예마란이란 말은 사랑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이제 일행과 이행을 다시 한번 퉁치면 이런 말이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임금님이 살고 계시는 서울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이별할 바엔 길쌈배 버리고. 자, 길쌈배라고 하는 것은 옷감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자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옷감을 짜는 건 남성이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글의 화자가 여성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이별할 바엔 길쌈배마저 버리고 위 두 원어씩 나왔고 괴실한데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쫓겠습니다. 여기까지 1년 끝이에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하자는 지금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길쌈배라고 나와 있죠. 자신이 해야 될 일. 자,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나만 사랑해 준다면 이거 다 버리고 널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괴실한데라고 나와 있는 사랑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울면서 쫓아가겠다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자의 특이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적극적인 이별의 거부가 나와 있는 거죠. 이별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는 하자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1년은 뭐 이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설명할 내용이 없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연으로 가죠.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2연은 일단 기본적으로 표현 방식이 비유 혹은 상징이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징 가운데 첫 번째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아마도 구슬은 님과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슬은 님과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고 바위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님과 우리가 비록 이별한다고 하더라도 후렴구 나왔고요. 끈이야 그치겠습니까? 자, 끈은 우리들 사이에 굳은 인연을 얘기합니다. 인연이고 표현 방식 보세요.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하죠. 뭐 썼어요? 서리법 썼죠. 우리의 인연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나나는 의미 없는 여음구입니다. 자, 그래서 첫 행과 두 번째 행에서 이별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연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다음 보시죠. 천년을 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별해서 천년 동안 외롭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신이야 그치겠습니까? 신은 우리 사이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설의법 쓰고 있고요. 그러면 이연은 비유와 상징 혹은 서리법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냐 하면 님과 나의 영원한 사랑의 다짐이죠. 영원한 사랑의 다짐. 자, 어떤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너와 내가 이별하고 천년 동안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영원한 사랑의 다짐을 하고 있어요. 자, 뭔가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유기적 연결이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야기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이 다 조금씩 독립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요 설명은 선생님이 3년까지 본 다음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연에서는 영원한 사랑의 다짐을 말하고 있고요. 3년 갑니다.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위 두어랑정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자, 사공한테 지금 뭔가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사공은 일단 원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제해서 봤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상황이 돼야 되죠.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에 대해서 야, 이 새끼야 넌 왜 나를 버리고 떠나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지금 님한테는 그렇게 원망할 만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제3자한테 원망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자, 님이 지금 떠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대동강이죠. 대동강. 보통은 우리 고전에서는 물의 이미지가 죽음이나 이별의 이미지를 갖는데 이걸도 마찬가지로 이별의 공간으로서 물의 이미지를 갖는 대동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네 각시가 그래서 너는 사공의 각시를 얘기합니다. 자, 네 아내가 음란한 줄 몰라서. 자, 의역을 해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네 마누라가 지금 너네 집에서 다른 남자랑 바람 피고 있는데 그거나 관리하고 있을 일이지. 자, 뭐하러 가는 배 실었느냐 사공아. 자, 떠나는 배 누구를 목적어가 없죠. 그죠? 가는 배 우리 님을 실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원래는 님한테 직접적으로 원망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님한테 하지 못하는 원망을 아무 죄 없는 제3자 사공한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공의 마누라, 네 마누라 지금 바람피고 있어. 뭔가 사실과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사공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대동강 건너편 꽃을 대동강 건너편 꽃 그러면 대동강 이쪽에는 내가 있는 거지만 대동강 건너게 되면 내가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거기 꽃이 있을 거야. 이 꽃은 뭐냐 하면 화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동강 건너편 꽃을 위 두어렁정 배 타면 누가 님이 배를 타면 배 타면 꺾을 것이다. 우리 님이 그 꽃을 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님에 대해서 혹시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염려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동시에 또 불신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님한테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이런 식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용은 간단하게 봤는데 다른 건 잘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명확하게 기억할 것이 다른 여성 하자가 등장하는 이별의 시와 비교했을 때 이거는 적극적인 이별에 거부를 하는 하자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고 동시에 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 염려의 마음도 드러나 있다.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곡 나오는 부분에서 좀 특이한 발상이 나온 거니까 그거 하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 문제 풀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글은 1, 2, 3년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자, 긴밀하게 연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1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년에서 이별의 거부가 나와 있죠. 님과 이별하기 싫다, 따라가겠다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갑자기 2년이 되고 나니까 영원한 사랑을 얘기해요. 그럼 끝나야 되는데 다시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떠나는 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바로 전년에서 영원한 사랑을 얘기했다가 갑자기 여기서 다시 또 불신 이상하다고요. 뭔가 인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있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이런 게 발생했느냐? 구비문학의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구비문학의 특징. 자,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해가면서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빠질 건 빠지고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한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가 긴밀하게 연결이 안 되는 이런 구성을 취하게 되는 거다. 이게 하나 설명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보냐면 이게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화자의 교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여성 하자가 하는 말이죠. 날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남성 하자가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별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할 거야. 이 말을 듣고 마지막에 여성 하자가 웃기지 마 이 새끼야. 다시 원망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야기가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떻게 보는 경향이 있냐면 이것이 여성 하자의 다양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서와 감정 변화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긴밀한 연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유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선생님 필기했더니 세 번째가 화면에서 빠져 있네요. 그죠?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세 번째는 여성 하자의 다양한 정서와 감정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구나 알만한 시 하나를 또 나왔으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가볼게요. 1번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 A가 1년이고 B가 2년이죠. 그죠? 1번부터 갑니다. A에서는 임과의 이별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자의 슬픔이 이별하는 상황에서 날 좀 데리고 가라. 슬픔 드러나 있겠죠. 그 다음에 B에서는 임과의 이별을 참아낼 수 있게 된 변화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안 나오고요. 참아낼 수 있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명확히 틀렸고요. 2번 A에서는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그렇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하자의 모습이 오케이. B에서는 이별을 한다고 해도 임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하자의 모습. 아까 봤다시피 끈은 영원할 거다. 믿음은 영원할 거다. 영원한 사랑의 다짐을 하고 있으니까 내용상 2번이 정답이겠죠. 3번과 4번은 더 안 봐도 되겠죠. 그죠? 1번은 간단한 문제니까 내용 묻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검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해보죠. 보기에 밑줄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이다.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자, 작품에 언급된 소재의 의미나 성격을 이해하면 뭘 설명할 거냐면 소재의 의미나 성격이랍니다. 이해하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의 끈은 끈이라고 하는 소재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이라는 상황과 끊어지리까라는 구절을 통해 바위에 떨어졌을 때 깨어지는 구슬과는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서 떨어져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특성을 환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년에서 제시된 서경이나 길쌈배는 어떤 구절들을 활용하여 그 의미의 성격을 이해하면 좋을지 말해봅시다. 서경은 삶의 터전이었었죠. 아까 자부심과 애정이 있는 공간이었었고요. 길쌈배는 여성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옳지 않은 건 골라보겠습니다. 1번부터 가죠. 자, 서경은 서울이지만과 소성경을 통해서 번화한 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당연히 한 나라의 임금이 살고 있는 수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번화한 도시겠죠. 자, 2번은 서경은 닦은 곳을 통해서 기반을 잘 갖추었다는 특징이 오케이. 고의 말은 사랑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자가 떠나기 싫어하는 곳, 하자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번은 길쌈배는 이별한 바에는 길쌈배를 버리고를 통해 임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버릴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사랑이 더 중요하지 길쌈배가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3번도 가능하네요. 4번은 길쌈배는 괴실한 데를 통해서 사랑해 주신다면을 통해서 화자가 임의 사랑을 받게 된 사연을 드러내. 뭔 소리예요? 하자가 임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길쌈배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이거는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서경과 길쌈배는 울면서 쫓겨나이다를 통해 하자에게 매우 소중한 것임을 확인되어서 자 울면서 따라가는 거지. 님을 따라가면 좋아야 되는데 울면서 따라가는 거니까 아마 서경과 길쌈배를 버리는 거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설명이 되겠죠. 답은 4번 말고는 마땅한 게 없어 보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3번 보기와 관련지어 3년의 하자를 이해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보기 보겠습니다. 방어 기제는 자 또 말 어렵게 나오네. 방어 기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두렵거나 불쾌한 정황이나 욕구에 불만에 직면한 인간이 불안이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어 기제 개념. 자, 이 작품 속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화라고 하는 것과 전위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다. 자, 방어 기제 개념하고 이 글 속에 사용된 방어 기제의 종류 두 개 얘기했습니다. 자, 합리화는 그 중에서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어진 상황 속에서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어서 뭔가 상황을 왜곡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어서 자아가 상처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저기 합리화에 대한 설명. 두 번째, 전위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초점을 바꾸거나 자 초점을 바꾸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상대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생각으로 바꾸는 방어 기제를 말한다. 이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닌 대상에게 분노. 자, 핵심이 아닌 대상에게 분노. 뭔지 알겠다, 그지? 이거 사공 얘기하는 것 같죠? 문제의 핵심이 아닌 대상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다라는 속담으로 이를 설명할 수가 있어. 마지막에 관용구 하나가 나왔죠. 속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다라고 했는데 이게 3년에서 사공을 원망하는 그 발상에 어울리는 그 속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이 뭐냐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합리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사공에게 어찌하여 배를 내어 놓았느냐라고 표현한 것은 이별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사공에게서 찾아 제3자한테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배를 내어 놓았기 때문에 이 넓은 대동강을 건너게 해줬어. 그래서 우리가 이별하게 된 거야. 사실은 님 때문에 이별하는 것인데 사공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어. 합리화 맞죠, 그죠? 자, 2번은 합리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이미 타들면 꺾으리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이별이 지속되는 원인이 임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자, 이별이 지속되는 원인이에요. 이별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2번도 가능할 수 있겠죠. 자, 3년 전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네 각시가 음란한 줄 몰라서와 같이 전체 상황과 무관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핵심이 아닌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다. 그렇죠? 이 지금 이별의 상황과 아무 관계없는 제3자 핵심이 아닌 사공을 원망하는 것이니까 3번도 가능하고요. 자, 4번은 전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사공을 사람들이 가는 배에 얹은 능동적 주체로 표현한 거. 자, 보세요.
떠나는 배에 떠났는 배에 실었느냐, 님을 실었느냐 사공하라고 표현하고 있죠. 님이 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사공이 거기다가 실었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봅시다. 강을 건너는 임의 선택을 사공이 주도한 것처럼 초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어. 자, 4번도 문제 없습니다. 5번 해보죠. 전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대동강 건너편 꽃을 언급하며 임을 불신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오케이. 건너편 꽃에 초점을 맞추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을 수용하기 쉽게 만드는 행위. 자, 건너편 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꽃을 꺾을 거야. 누가? 님이 그런 거죠. 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님의 행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까 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하는 건 좀 어렵죠.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조금 좀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앞에 보기를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